신이 되기 고작 1년 전에 처참하게 박살난 빈민가 출신 신성흑룡이 아우라라곤 일도 없는 찌질하고 축축한 도마뱀 새끼로 리스폰했다고 상상해보라. 이제 그는 건전한 애정을 쏟아부으며 격렬하게 짜내는 글래머 골드 드래곤 엄마의 순종적인 양아들 노릇을 하며 지독한 오글거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다. 상류층 엘리트들에게 억압당하기 전에 스피드런으로 진화하고 스테두가다를 뛰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동네 뒷골목 깡패들에게 처참하게 털리고 훗날을 위해 비축되는 신세가 될 테니까. 모든 것은 이 미친 듯이 휘몰아치는 상황의 정중앙, 파도가 온갖 난리를 치는 약반 폭풍우 속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이 사나운 날씨는 단순한 기상 악화가 아니라 전사와 진짜 드래곤이 벌이는 피 튀기는 하이리스크 1대1 일기토의 부작용일 뿐이다. 남자는 이제 끝낼 때가 됐다고 판단하고 마법 부적이 잔뜩 달린 창을 짐승에게 집어던졌고 그 창은 무적이라 불리던 드래곤의 갑옷 같은 가죽을 그대로 꿰뚫고 박혀버린다. 드래곤은 완전히 멘탈이 나갔다. 피가 딱 한 개 남은 상태에서도 낄낄거리며 지지를 치고 있는 이 인간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는 충격에 빠져 멍하니 서 있다. 이 미친 괴물이 과연 인간이 맞긴 한 건지 드래곤은 진심으로 의심하기 시작한다. 설상가상으로 드래곤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엄청난 빡침을 느끼고 있다. 영혼 상태로 정확히 999년 동안 개누가다를 뛰었고 드디어 만렙 드래곤으로 진화하기까지 딱 1년밖에 안 남은 상태였으니까. 이 썩은 물 놈들이 신수 카운터용으로 특별 제작된 과금템 부적을 챙겨왔다는 생각에 그는 분노로 길길이 날뛴다.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불태우며 드래곤은 대체 이놈이 왜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깊은 원한을 품고 있는지 그저 알고 싶을 뿐이다. 여기서 우리의 지치고 피투성이가 된 상남자 전사가 등장해 드래곤을 그저 멍청이라고 부른다. 대체 이렇게까지 피 터지게 싸우는 이유가 뭐냐고 드래곤이 묻자 남자는 그저 옛날에 자신을 도와줬던 사람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남자는 쏟아지는 비를 올려다보며 이 끝없는 악몽이 드디어 끝난 건지 궁금해한다. 드래곤이 픽셀로 변해 흩어지기 시작할 때 그는 뜬금없이 전사에게 자신의 이름이 뭐가 될 것 같냐고 묻는다. 혼란에 빠진 괴물은 대체 지금 누가 나한테 말을 거는 거냐며 순수한 좌절감에 차 포효한다. 하지만 거대한 불꽃과 주인공 부정이 폭발하며 그 일대 전체를 완전히 삭제해버린다. 드래곤은 자신의 위대한 운명이 정말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건지 의문스러워하며 억지로 정신 승리하고 분통을 터뜨리며 쓰러진다. 갑자기 어두운 허공에서 이상한 소리가 울려 퍼지며 드래곤의 주의를 끈다. 그는 잠깐 나 로비로 사출된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한다. 나 아직 살아있나? 놀랍게도 자신의 심장박동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그리고 만화통은 완전히 바닥났지만 육체에는 여전히 특유의 악바리 근성이 조금 남아있다. 손을 뻗자 단단한 벽에 쿵 부딪히고 자신이 아주 작은 상자 안에 갇혀있다는 걸 깨닫는다. 이 상황은 즉각 그의 내면에 있던 반골기질을 자극했고 그는 이대로 패배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심한다. 남은 힘을 영혼까지 끌어모은 그는 격렬한 몸부림으로 감옥을 뚫고 나오며 바닥에 산산조각난 유리 파편만에 남긴다. 하지만 그 반항에 모든 기력을 쏟아버리고 만다. 그는 일어설 힘조차 없이 완전히 탈진한 채 그대로 바닥에 쓰러진다. 그래도 잠시 숨을 고른 후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마침내 주변을 둘러본다. 놀랍게도 그는 말 그대로 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거대한 방 안에 있었다. 그곳은 엄청나게 값비싼 보물들로 가득 차 있었고 대체 누가 이런 미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주위를 둘러보던 그는 보물 한가운데 글귀가 새겨진 기묘한 돌 하나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 메시지는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한 아이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들이 다시는 만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말이 적혀 있었다. 행복을 비는 말로 끝나는 그 비문은 이 커다란 돌이 사실 죽은 아기의 무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드래곤은 이 공간이 오직 아이를 키우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라는 걸 깨닫고 꽤 씁쓸한 기분을 느낀다. 무덤을 향해 예의를 갖춰 기도를 올리려 팔을 뻗는데 돌에 닿는 순간 자신의 앞발이 뭔가 굉장히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다. 자기 모습을 비춰본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는다. 그의 몸은 과거에 끔찍하고 무시무시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제 그의 팔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짧았고 배는 완전히 둥글고 통통했다. 그는 말랑말랑한 볼을 꼬집어보며 어쩌다 자신이 이런 인형 같은 모습이 된 건지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한다. 반짝이는 금화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확인한 그는 이제 자신이 조그만 털뭉치가 되었다는 최악의 악몽이 현실임을 깨닫는다. 잠시 후 현실을 직시한 그는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말하는 환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당장 어찌할 도리가 없었기에 꼬마 드래곤은 기운이 쏙 빠진 채 그대로 드러누워 아직 돌아가는 상황을 완벽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그는 한숨을 쉬고 당장 할 수 있는 일, 즉 쓸모있는 아이템을 찾는 것에 집중하기로 한다. 그는 쓰레기통을 뒤지는 너구리처럼 동전 더미를 파헤치기 시작한다. 저주받은 성검을 발견한 그는 이 방 주인의 취향이 참 괴상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한번 흘겨보는 것만으로 사람을 볼로 만든다는 방패를 확인하지만 너무 진부하다며 즉시 관심 밖으로 치워버린다. 전형적인 끝없는 굶주림의 저주가 걸린 낡은 항아리를 걷어찬 뒤 상자 위로 올라간 그는 목소리를 주고 다리를 얻는다는 물약을 발견하고는 너무 허접하다고 무시한다. 그는 대체 왜 이곳에 이런 기괴하고 쓸모없는 잡동사니들만 쌓여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가 막 자리를 뜨려던 찰나 무언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금화더미에 반쯤 파묻힌 어두운 보석 하나가 마치 딴 데서 굴러온 것처럼 그곳에 놓여 있었다. 흔적을 따라 시선을 올린 그는 마침내 발견했다. 그 위로 높이 쌓인 거대하고 영롱한 보석산이 마치 내부에서 빛을 발하듯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다. 순수한 탐욕에 사로잡혀 두 눈이 번쩍 뜨인 그는 인생 최대의 대박을 터뜨린 듯한 기분에 신이 나서 혼자 콧노래를 부른다. 작은 보석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가 찬찬히 살펴보던 그는 보면 볼수록 이것이 그저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마치 신령한 무기처럼 강력한 힘을 음축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다. 게다가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어두운 기운은 전생에서 그대로 가져온 듯 기분 나쁠 정도로 익숙했다. 그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이것을 챙겨가기로 마음먹는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문제는 이게 꿈쩍도 안 한다는 거다. 보석은 성가신 장식품 사이에 고집스럽게 콱 박혀 있었다. 아무리 젖먹던 힘을 다해 잡아당겨도 끄떡도 하지 않는다. 그는 발에 힘을 빡 주고 가진 모든 힘을 쏟아부었고 아주 살짝 틈이 벌어지는 것을 느낀다. 완전히 몰입해서 계속 힘을 주던 그때 갑자기 조각이 뚝 하고 떨어져 나간다. 반동 때문에 뒤로 튕겨나간 그는 보석 더미 꼭대기에서 그대로 날아갔고 공중에서 보석을 가슴에 꼭 끌어안으며 절대 이걸 놓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한다. 오동통한 감자 같은 몸을 지탱할 코어 근육이 1도 없었던 그는 삐걱거리는 엉성한 회전초처럼 말 그대로 동전산을 대굴대굴 굴러떨어진다. 착지는 그야말로 대참사였고 그는 잠시 주저앉아 머리를 문지르며 전성기 시절의 몸이었다면 이깟 충격은 간지럽지도 않았을 거라고 중얼거린다. 그래도 온몸에 멍이 들고 자존심이 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래를 내려다본 순간 보물이 여전히 조그만 손 안에 안전하게 쥐어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솔직히 우선순위가 명확했지만 그때 방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뀐다. 갑자기 번개불이 거대한 황금호를 찢어발기듯 번쩍이기 시작했고 무방비 상태였던 꼬마 드래곤은 허둥지둥 일어난다. 압도적인 존재감에 묵직한 압박감이 순식간에 공간을 집어삼킨다. 허공에서 시공간 자체를 왜곡하며 빛나는 푸른 균열이 찢어지듯 열렸고 반대편에서 끔찍하게 고레벨인 무언가가 밀고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것을 빤히 바라보며 그는 지극히 현실적으로 만렙 찍었던 예전의 자신이었어도 진땀만 빼고 저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지 확신하지 못한다. 하지만 지금은 호주머니에 들어갈 사이즈에 살짝 다친 상태인데도 그는 쫄기를 거부한다. 그는 자세를 꼿꼿이 세우고 자신이 뼛속까지 신성한 흑룡이며 썩어도 준치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킨다. 방 건너편에서 마침내 포털 로딩이 끝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보스급 방문자가 모습을 드러낸다. 거대한 황금빛 발톱이 바닥을 쿵 내리찍고 압도적으로 빛나는 푸른 눈동자가 방 안을 스캔하기 시작한다. 그 절대적인 존재감의 주인공은 빗속에서 나타나 전리품 한가운데에 앉아있는 알에서 갓 깨어난 조그만 아기를 빤히 내려다보는 장엄한 골드 드래곤이었다. 꼬리를 내리거나 평화를 택하는 대신 우리의 꼬마는 폭력을 택하고 맞짱 뜰 준비를 한다. 꼬마는 저 거인이 무거운 아우라를 뿜어내며 기강을 잡으려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순수한 투지로 가득 차 오늘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아기는 내면의 악마를 깨워 영혼까지 부셔버릴 듯한 끔찍한 포유를 내지르려 했지만 너프먹은 새로운 몸뚱이 탓에 그저 애처롭고 귀여운 삑삑 소리만 튀어나올 뿐이다. 골드 드래곤은 자기 귀에 버그가 걸렸나 의심하는 듯 완전히 당황한 표정을 짓는다. 상황을 10배는 더 쪽팔리게 만들려는 듯 꼬마 녀석이 그 직후 어설프게 재채기까지 해버리자 거인은 대체 저 이상한 소리가 뭐였는지 완벽하게 혼란에 빠진다. 자세히 들여다본 방문자는 이 무시무시해야 할 상대가 사실 갓 태어난 아기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는다. 황금빛 거수가 천천히 다가오자 아기가 어두운 보석을 애착담요처럼 격렬하게 껴안고 바들바들 떨면서 내심 엄청 쫄아있다는 걸 알아챈다. 거인은 별일 아니라며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고 다정하게 안심시킨다. 갑자기 거인의 몸이 빛나기 시작하더니 마법소녀 변신 시퀀스처럼 빛속에서 형태를 바꾸며 여자의 모습으로 변해 그를 부드럽게 안아든다. 그녀는 인간의 껍데기를 쓰면 좀 덜 불편하냐고 그에게 묻는다. 그녀가 자신을 크리스티나라고 소개하자 우리 꼬마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고 그녀가 자신을 스폰키라로 온 게 아니라는 걸 마침내 깨닫는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크리스티나는 상태는 괜찮은지 밥은 먹었는지 묻는다.
그 말을 들은 그는 전생의 자신은 한 달은 굶어도 거뜬했다며 속으로 온갖 허세를 부리며 정신승리를 시도한다. 하지만 크리스티나는 대놓고 굶주린 기색을 눈치채고 다 안다는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짓는다. 그 순간 털뭉치의 몸뚱어리가 완전히 제어권을 뺏겨버린다. 몸이 완전히 제멋대로 움직였고 그는 이유조차 모른 채 보석을 입에 물고 그녀를 향해 돌진한다. 그녀가 마법으로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을 보며 그는 자신의 새로운 육체 하드웨어가 정신적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압도해버렸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발버둥치고 있다. 그녀가 플라스크를 흔들자 그는 그녀가 대체 뭘 만들고 있는 건지 호기심이 생긴다. 이윽고 크리스티나가 영롱하게 빛나는 젖병을 꺼내든다. 그리고 그녀가 뚜껑을 여는 순간 군침 도는 향기가 허공을 가득 채운다.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마자 그것이 신선한 젖이라는 걸 깨달은 그의 두 눈이 휘둥그레진다. 녀석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단숨에 들이켜고 싶은 충동과 필사적으로 싸운다. 크리스티나가 젖병을 내밀자 꼬마 드래곤은 자신의 자존심이 이런 굴욕을 허락할지 고민하며 망설인다. 음식을 거절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며 뒷걸음질 치지만 그가 거부하는 걸 본 크리스티나는 젖병을 거두려 한다. 눈앞에서 음식이 사라지는 걸 본 아기는 완전히 패닉에 빠져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앞으로 돌진해 온 힘을 다해 젖병을 움켜쥐고 단숨에 우유를 들이켰다. 크리스티나는 정말 배가 많이 고팠나 보라며 가볍게 웃음을 터뜨린다. 살기 위해 허겁지겁 마시는 와중에도 녀석은 이건 그냥 평범한 우유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며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려 애쓴다. 별로 맛있지도 않다고 말이다. 하지만 왜 이렇게 천상계 마신 거냐며 그 맛에 완전히 매료되고 만다. 여자는 맛있냐며 따뜻하게 미소 짓고 아기는 만족스러우면서도 개걸스럽게 먹는 자신의 모습에 은근히 수치심을 느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없이 다정한 목소리로 그를 부르며 함께 가자고 손을 내민다. 크리스티나는 바깥 세상에는 훨씬 더 맛있는 음식과 재밌는 것들이 많다고 설명해준다. 모든 단어를 완벽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꼬마 드래곤은 대충 그 뉘앙스를 알아차린다. 현재 상황을 계산해본 그는 이 거대한 홀에는 쓸모없는 황금뿐이니 그녀가 위협적인 존재는 아니라고 결론 내린다. 게다가 지금 당장 혼자서 솔플로 살아남기엔 새로운 육체의 생존 본능이 너무 강력하다는 사실을 순순히 인정한다. 그는 어둠의 보석을 꽉 쥐며 그녀를 따라가기로 한 결정은 우유와는 절대 무관하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한다. 그래, 그렇다고 쳐두자. 더 이상의 반항을 포기한 털뭉치는 소중한 보석을 애착담요처럼 바닥에 질질 끌며 그녀를 향해 걸어간다. 크리스티나는 꼬마를 반갑게 맞이하며 아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아들고는 그저 살아있어 준 것과 자신의 아이로 태어나 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한다. 우리의 털뭉치는 그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큰 칭찬을 받는 게 좀 어색하지만 이 따뜻한 기분이 내심 꽤 좋다는 걸 인정한다. 하지만 그녀의 다정한 미소를 올려다보며 그는 꽤나 슬픈 사실 하나를 눈치챈다. 그녀가 말하는 진짜 아이는 사실 이 몸의 원래 영혼일 테고 그 영혼은 아마 이미 사라졌을 거라는 사실이다. 그 순간 크리스티나는 그가 앞발에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고 있는 검은 돌을 발견한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는 선물인지 아니면 그저 안전하게 보관해달라는 건지 호기심을 갖는다. 보호자가 우울해해선 안 된다고 다짐한 그녀는 다정하게 얼굴을 가까이 가져가고 꼬마 드래곤은 그녀가 전하려는 위로를 진심으로 느낀다. 그 반응에 완전히 매료된 그녀는 녀석을 꼭 끌어안고는 어쩜 이렇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있을 수 있냐며 속절없이 녹아내린다. 홀의 출구를 향해 걸어가며 크리스티나는 꼬마에게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말한다. 오동통한 어깨 너머로 거대한 무덤을 바라보며 드래곤은 이 새로운 삶을 양보해준 원래의 영혼에게 속으로 조의를 표하고 그 아이가 다음 여정에서는 진정한 평안을 찾기를 깊은 존경심을 담아 기원한다. 그녀의 품에 안전하게 안긴 채 그는 이번 생에는 절대 그렇게 무기력하고 허무하게 최후를 맞이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한다. 오직 미래에만 집중하며 그는 살아남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꼼수와 수단을 다 쓰겠다고 확고한 결단을 내린다. 지금 그의 유일한 목표는 그 누구도 두 번 다시 자신을 농락하지 못하도록 압도적으로 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 후 꼬마 드래곤은 호화로운 방을 가득 채우는 따뜻한 아침 햇살을 느끼며 천천히 눈을 뜬다. 푹신한 침대 위 반짝이는 보석들 사이에서 기지개를 켜며 그는 긴 하품을 뱉고 마침내 잠에서 깬다. 거대한 홀에서의 첫 만남 이후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꼬마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며 지금이 아침 명상을 하기에 딱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 털뭉치는 처음엔 새로운 육체 때문에 꽤나 혼란스러웠던 걸 떠올린다. 하지만 조금씩 그는 이 새로운 메타에 완벽하게 적응했다. 어둠의 보석에 집중하며 그는 이 특별한 드래곤의 신체가 아주 자연스럽게 심장으로 만화를 끌어모은다는 사실을 알아챈다. 예전에 크리스티나가 마법을 쓰는 걸 봤을 때 그는 이 세계에서는 마법의 흐름이 다르다는 걸 단번에 이해했다.
그래서 생물학적 우위를 10분 활용해 아기는 기운을 집중하여 영적 코어의 하단전을 단련한다. 탁 트인 정원에서 심호흡을 하며 그는 이곳이 평생 본 적 없을 만큼 가장 순수한 만화를 품고 있음을 인정하고 갓 태어난 자신의 몸에 불순물이 전혀 없다는 사실에 꽤나 만족스러워한다. 그야말로 클린 설치가 따로 없다. 하지만 자신을 킹받게 만드는 딱 한 가지를 떠올리자 그의 기분은 순식간에 곤두박질친다. 그의 바로 옆에서는 조그만 마법 요정이 지칠 줄 모르고 왔다 갔다 날아다니고 그는 그 반짝이는 불빛을 짜증스럽게 노려본다. 그는 쉬지 않고 자신을 방풀하는 이 이상한 감시자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다. 이 조그만 생명체는 녀석의 머리 바로 위를 둥둥 떠다니고 드래곤은 대체 이 녀석이 잠이라는 걸 자긴 하는 건지 의문을 품는다. 크리스티나가 외출하기 전 순전히 걱정되는 마음에 요정을 소환했다는 걸 떠올리며 그는 앞발을 휘저 요정을 쫓아내려 길을 쓴다. 끊임없는 감시 속에서는 피지컬 노가다를 할 수 없기에 우리의 털뭉치는 허공에 헛발질만 하며 미칠 듯한 답답함을 느낀다. 설상가상으로 몰래 밖으로 나가려 할 때마다 이 짜증나는 정령은 완벽한 프락치처럼 굴며 양어머니를 부르러 쪼르르 달려간다. 녀석의 오늘은 영 꼬인 게 분명하다. 어둠의 기운에 집중한 후 내면의 힘이 꾸준히 자라난 걸 확인한 그는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스킬을 테스트할 완벽한 타이밍임을 깨닫고 눈을 번뜩인다. 그는 텔레포트 마법을 발동시키고 막 사라지려는 찰나 그 성가신 요정이 기어코 달라붙어 따라온다. 꼬마는 아직 이걸 감당하기엔 레벨이 낮다는 걸 인정하며 다이렉트로 현피를 떠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에 한탄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황은 더 꼬여버리는데 말을 하려다 발음에 심각한 버그가 있어 귀여운 옹알이밖에 안 나온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는 육체가 완전히 성숙해야만 이 발음 문제가 해결될 거라 결론 내리며 깊은 좌절감에 한숨을 내쉰다. 극심한 수치심에 휩싸인 그는 요정에게 흉내내며 칭찬하는지 좀 그만하라고 쏘아붙인다. 이 오글거림에 당장이라도 기절할 것 같았으니까. 갑자기 자신을 향해 뻗어오는 강력한 만화의 흐름을 느끼자 그의 짜증은 순식간에 멈춘다. 크리스티나가 푸르스름한 빛 속에서 위풍당당하게 나타나서는 꼬마에게 얌전히 잘 있었냐며 다정하게 묻는다. 녀석은 사랑스러운 소리로 대답하며 마침내 밥 먹을 시간이 왔다고 신나서 속으로 쾌재를 부른다. 그녀가 귀여움에 녹아내리는 동안 꼬마 드래곤은 그녀가 오직 밥대를 챙겨주려 나타난 것뿐이라고 속으로 생각한다. 여자는 새로운 걸 시도해보기로 하고 맨날 먹던 우유 메뉴를 바꿀 생각이 있는지 확인하려 고깃덩어리 하나를 내민다. 그녀는 녀석의 볼을 꼬집어보고는 아직 이빨이 다 자라지 않았다는 걸 눈치챈다. 꼬마 드래곤이 그 사실에 우울해하려던 찰나 그녀는 자기 말을 찰떡같이 알아듣는 녀석의 지능을 폭풍 칭찬한다. 그 말을 듣자마자 녀석의 기분은 수직 상승한다. 녀석의 콧대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진다. 스스로가 999살 먹은 신수의 영혼을 품고 있다는 사실에 상기하며 그 칭찬을 당연하게 합리화한다. 그의 생각으론 자기가 이렇게 똑똑한 건 그저 지극히 당연한 이치였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착한 아이 코스프레가 완벽하게 먹혀들고 있다는 사실에 속으로 쾌재를 부른다. 여자가 다가와 포옹을 요구하자 우리의 아기는 속으로 그 착각을 정정한다. 솔직히 말해 그는 오직 우유 때문에 이 판에 남아있는 거니까. 그녀가 자신의 얼굴을 품에 부비며 극강의 모성애를 발산하자 그는 생명 연장 구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일일 퀘스트쯤으로 여기며 이 상황을 묵묵히 받아들인다. 크리스티나는 녀석을 품에 꽉 끌어안고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라며 절대적인 확신을 담아 선언하지만 진짜 밥을 깜빡했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 감동의 쓰나미는 급제동이 걸린다. 그녀가 마침내 젖병을 건네주자 해철링은 이 기가 막힌 천상계 맛이야말로 스스로 존엄성을 너프시키고 이토록 귀여운 척을 해주는 유일한 이유라고 속으로 고백하며 정신없이 젖을 빤다. 식사를 하던 중 아기는 시선을 돌려 어머니를 바라보고 크리스티나가 항상 자기 옆에 앉아 하루 일과를 조잘조잘 털어놓는다는 걸 눈여겨본다. 그는 전생엔 친구라곤 단 한 명도 없었기에 남의 말을 들어주는 걸 끔찍이도 싫어했다는 걸 인정하며 과거를 회상한다. 하지만 이렇게 하소연을 쏟아내는 게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된다는 걸 깨닫는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건 그녀의 긴장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털뭉치가 이 세계의 언어를 배우고 귀중한 설정과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도 쏠쏠한 도움이 되었다. 크리스티나가 신나서 우리 아기 하고 부르며 그의 상념을 깨뜨리고 텅 빈 젖병을 발견하자 아기는 마치 챔피언이라도 된 양 자랑스럽게 가슴을 쫙 편다. 크리스티나는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며 장난스럽게 으름장을 놓고는 간식의 대가로 귀여운 재롱을 요구한다. 그 말을 들은 꼬마 드래곤은 천년 묵은 신수가 고작 우유 좀 얻어먹자고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냐며 격하게 분노한다. 하지만 그는 자존심을 완전히 내다버린 채 속으로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저주하면서도 받은 은혜를 갚는 건 그저 도리일 뿐이라고 합리화하며 치명적으로 귀여운 옹알이를 발사한다.
여자는 그 모습에 사르르 녹아내리고 그는 무사히 거래를 마쳤다는 사실에 안도한다. 크리스티나는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똑똑한 해칠링이 기쁨으로 가득한 멋진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그녀의 다정함은 그의 영혼 깊은 곳을 울리며 그를 완전히 말문이 막히게 만들었고 결국 그녀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게 만든다. 순수한 당혹감에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며 꼬마 드래곤은 이런 찐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뇌정지가 오고 만다. 이 감정적인 혼란은 그에게 비슷한 팩폭을 날렸던 전생의 천우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킨다. 회상 속에서 백발의 여우는 방구석에 틀어박혀 24시간 내내 스탯 노가다만 하는 게 진짜 재밌긴 하냐며 의문을 품는다. 드래곤이 그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그녀는 짜증을 내며 그를 구제불능의 바보라고 부른다. 그는 그저 서로 파밍 스타일이 다를 뿐이라고 변명하려 하지만 그녀는 손가락질까지 하며 진정한 기쁨을 느껴본 적이나 있냐고 다그치고는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기분이 어떤 건지 넌 하나도 모른다며 훈계한다. 드래곤은 만렙 찍고 승천하기 직전에 연애 같은 서브 퀘스트에 낭비할 시간은 없다며 호언장담하고는 그 로맨스 타령을 단칼에 거절한다. 중이병스러운 태도에 한숨을 쉬쉬며 여자는 자식 역시 진화가 코앞이지만 감정적인 미련을 삭제할 생각은 없다고 꼬집는다. 그녀는 자신이 평범한 인간이 되기 위해 승천을 반쯤 포기했다는 엄청난 반전을 터뜨린다. 녀석이 그 말에 완전히 동공지진을 일으키는 동안 상사병에 걸린 듯한 표정의 여우는 자신의 본 모습을 받아들여준 사람을 찾았고 자신도 그 마음에 화답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한다. 돌아서서 떠나며 그녀는 이 눈치라곤 밥 말아먹은 친구가 언젠가는 감정이란 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깨닫게 되길 바란다고 말한다. 그는 속으로 그런 오글거리는 로코물 같은 헛소리를 믿는 그녀가 참 어리석다고 비웃지만 굳이 초를 치진 않기로 한다. 기억은 좀 더 시끄러웠던 작별 인사로 건너뛰고 울면서도 그의 어색하고 뚱한 표정에 짜증을 내는 여우의 모습을 비춘다. 그녀는 평범하게 굴든가 아니면 평소처럼 욕이나 하라며 윽박지른다. 발살나는 말을 남기고 그녀가 도망치듯 떠나자 그는 나름 상냥하게 굴어보려던 시도가 완벽하게 역효과를 냈다고 속으로 툴툴댄다. 기억이 흐릿해지고 그는 그녀와 함께했던 시간에 내심 고마움을 느낀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꼬마는 비틀거리며 생애 첫 걸음마를 떼기로 결심한다. 새엄마의 애정에 보답하고 싶었던 그는 크리스티나가 가방을 들고 들어오는 타이밍에 맞춰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계획한다. 그녀는 두 발로 서 있는 아기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완전히 얼어붙는다. 아기는 위풍당당하게 뒤뚱거리며 그녀를 향해 다가가고 자신의 이 엄청난 걷기 스킬을 과시하면 저 성가신 감시 요정을 삭제시켜줄 거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 계획은 단숨에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다. 크리스티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기쁨의 눈물을 펑펑 흘리며 그를 으스러질 듯 격렬하게 꽉 껴안는다. 그녀는 세상에서 제일 귀엽다며 한껏 치켜세웠고 덕분에 그는 요정이 이곳에 계속 머물게 될 것임을 뼈저리게 깨닫는다. 진정한 크리스티나는 가방을 뒤적였고 배고픈 아기용은 그 깜짝 선물이 먹을 것이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그녀는 씹기 아주 편할 거라고 장담하더니 간식이라며 진짜 불사조의 알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낸다. 꼬마용은 재빨리 머리를 굴려 불멸의 불사조가 전생의 주작과 비슷하며 절대 평범한 알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그는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유혹을 떨쳐내고 신나게 뒤뚱거리며 다가가 그녀의 가방에서 크고 반짝이는 노란 알을 확 끄집어낸다. 크리스티나는 그가 식사를 해치울 준비를 하는 모습을 자랑스러운 엄마의 미소를 지으며 지켜본다. 그는 지체 없이 바삭한 식감을 기대하며 껍질을 덥석 베어문다. 하지만 묘하게 부드럽고 말캉한 식감에 그의 뇌는 완전히 정지해버린다. 이 음식에 엄청난 최고급 품질의 충격을 받은 털복숭이 아기는 이것이 완전 취향 저격이고 엄청나게 맛있다며 신나게 고백한다. 그의 엄마는 안도하며 미소 짓고 이 음식이 레드 드래곤의 불꽃으로 직접 구워낸 특별한 진미라는 설정을 툭 던진다. 그야말로 최고급 요리라고 할 수 있다. 육즙이 가득한 음식을 폭풍 흡입하던 아기용은 엄청난 맛 외에도 희미한 불의 마나 버프가 흐르는 것을 실제로 느낀다. 그가 음식을 마시듯 먹어치우는 걸 본 크리스티나는 천천히 먹으라며 간식을 넘길 마법의 우유병을 건네고 그는 꿀꺽꿀꺽 음료를 빨아먹는다. 그는 갓 태어난 아기의 예민한 위장을 조심하는 게 좋다는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목에 걸릴 위험 없이 삼키기 훨씬 편하다는 사실을 속으로 새긴다. 첫 번째 식사에 만족한 그는 다음 요리가 무엇일지 한껏 기대하며 즉시 가방으로 다시 다가간다. 하지만 꼬마용은 아이템 중 하나가 엄청나게 빨갛고 만졌을 때 바위처럼 단단하다는 것을 알아챈다. 이건 씹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다는 걸 깨달은 그는 먹기 편한 다른 음식들이 많았기에 그 이상한 알은 나중에 먹기로 하고 옆으로 치워둔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배가 빵빵해진 아기용은 침실 바닥에 누워 식곤증에 취한 듯 나른한 신음을 내뱉는다.
그의 엄청난 식성에 감탄한 크리스티나는 그를 쓰다듬으며 식량을 훨씬 더 많이 가져왔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아기에게 이불을 덮어주며 맛있는 걸 조금 더 가져오겠다고 말하고는 안전하게 쉬고 있으라고 당부한다. 혼자 남겨지자마자 털복숭이 아기는 크고 무거운 하품을 내쉬며 이 모든 걸 소화하려면 꼬박 일주일은 걸리겠다고 인정한다. 예고도 없이 쏟아진 수면에 그는 나른함 속에서 강제로 눈을 감으며 푹신한 바구니 안에서 깊은 잠에 빠져든다. 몇 시간 후 텅 빈 방의 적막함에 귀가 살짝 쫑긋거렸고 털복숭이 아기는 꿀맛 같은 낮잠에서 깨어나 천천히 눈을 뜬다. 바구니 안에서 시원하게 기지개를 켜며 일어난 그는 눈부신 빛에 성광탄을 맞은 듯 약간 당황하며 자신이 정말 그렇게 기절하듯 잠들었는지 의아해한다. 거대한 방을 둘러보던 환생한 용은 자신이 여전히 혼자라는 걸 깨닫지만 이내 아주 가까운 곳에 엄청난 업그레이드가 있는 것을 발견한다. 깜짝 놀란 꼬마용은 음식 바구니가 완전히 넘쳐나는 걸 보고 자신이 자는 동안 크리스티나가 보급품을 투하하고 갔음을 추론해낸다. 군침을 흘리며 그는 낮잠을 자는 동안 미장이 텅 비어버린 게 분명하니 아주 조금만 더 먹어볼까 생각한다. 자신의 논리에 설득당한 주인공은 알 하나 더 먹는다고 레벨업 과정에 전혀 해가 되지 않을 거라 굳게 믿으며 튀어나간다. 공중에서 그는 이것이 오로지 불의 만화를 흡수하기 위한 목적일 뿐 결코 유치한 식탐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맹세한다. 그래, 그렇다 치자. 착지한 순간 꼬마용은 몸 아래에서 아주 익숙한 감촉을 느끼고 그대로 얼어붙는다. 그가 밑을 내려다보니 아까 거절했던 그 바위처럼 단단한 알 바로 위에 착지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것을 개인적인 모욕이자 진정한 도전으로 받아들인 아기는 어둠의 에너지를 끌어모으며 자신의 힘을 시험할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결심한다. 오른쪽 앞발에 거대한 힘을 집중하며 아기용은 집중의 한숨을 내쉬고는 맹렬한 흑마나가 깃든 직접 공격을 껍질을 향해 단숨에 날린다. 그의 발톱이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하며 주변의 공기를 뒤흔드는 거대한 충격파를 발생시킨다. 그 충돌로 인해 방 안 전체에 붉은빛과 어두운 번개가 뒤섞인 거대한 폭발이 일어난다. 먼지가 가라앉자 음식은 흠집 하나 없이 멀쩡했고 주인공은 큰 충격을 받으며 뒷걸음질 친다. 바닥에 주저앉은 그는 어떻게 표면에 작은 흠집조차 나지 않을 수 있는지 의문을 품는다. 형씨의 공격이 아침 식사거리에게 완전히 무효화되고 만 것이다. 당혹스러운 결과에 좌절한 아기용은 뒤로 물러서서 진지한 자세를 취하며 기본 공격만으로는 이 음식을 깨트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구워진 식사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에 투덜거리며 그는 거대한 흑마법의 구체를 모아 남은 모든 힘을 단 한 번의 공격에 쏟아붓는다. 그가 작지만 결연한 포효를 내지르는 순간 그의 뒤로 전생의 위대한 드래곤이 뿜어내던 압도적인 오라가 잠시 나타나는 듯했다. 검은 에너지 광선이 알을 강타하고 마침내 껍질에 금이 간다. 완전히 지쳐버린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연기 사이로 안을 들여다본다. 껍질이 부서지는 것을 본 순간 그는 힘들게 얻어낸 승리를 축하하며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스럽게 칭송했고 만화를 바닥내버린 그 식사를 차지하기 위해 다급히 다가간다. 갑자기 금이 간 껍질이 기묘하고 부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스스로 열리기 시작하자 아기용은 그대로 얼어붙는다. 완전히 혼란에 빠진 그의 눈앞에서 작은 하얀 새가 폴짝 튀어나오더니 경쾌하게 지저긴다. 꼬마용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저녁 식사가 되어야 할 것의 한가운데서 살아있는 새가 이제 그를 마주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아기용은 이 황당한 상황을 받아들이려 애쓰며 완전히 익은 것처럼 보였던 것에서 어떻게 새가 부화할 수 있었는지 의아해한다. 새가 그의 심각한 위기를 전혀 모른 채 행복하게 뒹굴거리는 동안 그는 뭔가 이상한 점을 눈치챈다. 새의 몸에서 불의 만화와 어둠의 에너지가 기묘하게 섞여 뿜어져 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껍질을 깨기 위해 쏟아부었던 거대한 공격을 떠올리던 그 순간 그 새가 자신의 일격을 고스란히 흡수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머리를 강타한다. 그 기술에 쏟아부은 모든 만화를 이 조그만 녀석에게 도둑맞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아기용은 절망하며 바닥에 얼굴을 파묻고 쓰러진다. 그의 전체 만화를 아기새 한 마리에게 모조리 털려버린 것이다. 그런 그를 본 작은 새는 행복하게 폴짝거리며 다가왔고 그 노력들을 훔쳐간 대가로 아기용의 엄청난 마음속 꾸지람을 한 몸에 받는다. 새는 아기용의 얼굴에 애정어린 몸비빔을 해대고 아기용은 이 원치 않는 불청객이 내는 알 수 없는 소음에 불만을 터뜨린다. 집주인의 최악의 기분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이 갓 태어난 녀석은 체온을 갈구하며 맹렬하게 파고든다. 털복숭이 아기는 이 질척거리는 태도가 너무 이상하다 여기며 모든 불사조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뻔뻔하냐고 짜증 섞인 의문을 품는다. 갑자기 그의 방대한 고대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생물학적 기억이 아기의 뇌리를 스치고 그는 극도의 경계태세에 돌입한다.
새끼가 처음 본 생명체를 자신의 부모로 인식한다는 자연계의 그 유명한 각인 현상을 떠올린 것이다. 과거 날개 달린 신수들의 알고리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꼬마용은 이 위험한 가설을 직접 시험해보기로 결심한다. 그가 천천히 옆으로 몇 걸음 옮지자 새는 망설임 없이 따라왔고 결국 아기용은 속도를 높여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한다. 털복숭이 아기는 그저 편히 쉴 곳을 찾아 허겁지겁 날아간다. 새가 쉬지 않고 짹짹거리며 끝까지 쫓아오는 것을 본 털복숭이 아기는 저 녀석은 저기 위로 날아갈 수도 없냐며 극도로 짜증을 낸다. 이 상황을 감당하기엔 너무 지쳐버린 그는 푹신한 침대에 쓰러져 버리고 그 생물이 알아서 떨어져 나가길 바라며 이 골칫거리를 철저히 무시하기로 결심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기용은 녀석이 내는 소리가 점점 느려지고 약해지는 것을 눈치챈다. 이 새로운 골칫거리의 목소리 톤이 갑작스럽게 변한 것을 알아챈 꼬마용은 의심스럽게 고개를 든다. 밑을 내려다본 그는 새가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울고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한다. 털복숭이 아기는 어둠 속에서 좌절감에 빠져 한숨을 내쉬며 눈치 없는 이 작은 새가 자신의 폭풍 성장 계획에 얼마나 엄청난 피해를 입혔는지 전혀 모른다는 사실에 한탄한다. 한편 꽉 찬 바구니를 든 크리스티나는 예상보다 너무 늦게 집에 돌아왔다며 한탄하며 복도를 서둘러 걷는다. 그녀는 행여나 사랑스러운 아기가 배를 곱고 있는 건 아닐까 상상하며 극도로 걱정한다. 방에 도착한 엄마는 사랑을 듬뿍 담아 아이를 부르며 문을 연다. 바닥에 떨어진 껍질 조각들을 밟은 그녀는 아기가 기다리면서 남은 알을 다 먹고 잠이 들었나 보다 하고 안도하며 추측한다. 하지만 그녀는 임시 아기 침대를 응시하던 중 완전히 놀라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선다. 아들의 잠자리를 살펴보던 그녀는 아기의 몸 뒤로 빼꼼히 튀어나온 이상한 하얀 끝부분을 발견한다. 이불 한가운데서 털복숭이 아기는 자신의 가슴에 찰싹 달라붙은 작은 새를 꼭 끌어안은 채 세상 모르게 골아떨어져 있었다. 예상치 못한 발견에 충격을 받은 크리스티나는 부화한 것이 정말 불사조의 알이 맞는지 상황을 파악하려 애쓴다. 가까이서 느껴진 인기척에 잠에서 깬 작은 새는 눈을 뜨고 가볍게 지저긴다. 크리스티나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완전히 압도되어 손에서 바구니를 툭 떨어뜨린다. 충격에 휩싸인 엄마는 아기방 한가운데에 신화 속 생물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떻게든 받아들이려 노력한다. 그녀는 알이 순수한 불의 마법과 어둠의 힘이 만들어낸 강렬하고 혼돈스러운 결합에 노출되었음을 재빨리 추론해낸다. 이 결과에 흥미를 느낀 그녀는 갓 태어난 아기가 어떻게 이토록 폭력적인 에너지를 아무런 피해 없이 견뎌냈는지 분석한다. 그러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는 신들의 정원을 거니는 신성한 불새에 관한 전설적인 이야기가 떠오른다. 크리스티나가 분위기를 타서 새를 쓰다듬으려 하지만 불사조는 깃털을 바짝 세우고 사납게 하악질을 하며 자신의 새로운 보호자에게서 여자를 철저히 차단한다. 이 시끄러운 소동에 결국 우리 꼬마용은 잠에서 깨어났고 달콤한 낮잠을 이렇게 망쳐버린 것에 완전히 짜증이 나 투덜거리며 일어난다. 상냥한 엄마의 목소리로 돌아온 크리스티나는 대체 어떻게 구워진 식사에서 새가 부화할 수 있냐며 반문하고 털복숭이 아기는 유치하고 두서없는 삐약 소리로 자신을 합리화하려 애쓴다. 작은 새는 즉시 용에게 다시 몸을 비비며 관심을 갈구한다. 그동안 크리스티나는 불사조는 한 세대에 오직 한 마리만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마법의 순환에 따르면 새로운 불사조가 태어나려면 이전 불사조가 죽어야 하며 그 공백기는 최대 100년이다. 현재의 불사조가 아직 살아있을 테니 그녀는 이 갓 태어난 녀석이 전례 없는 이변일지도 모른다고 걱정한다. 이토록 기이한 일을 외면할 수 없었던 크리스티나는 작은 요정을 소환하여 불마법의 권위자이자 자신도 새끼를 키우고 있는 레드 드래곤 장로를 만나야 한다고 설명한다. 방해 감시를 작은 정령에게 넘기며 엄마는 도움에 감사를 표하고 요정은 혼자서도 관리 임무를 완벽히 해내겠다고 장담하며 다정하게 작별 인사를 건넨다. 크리스티나는 꼬마용에게 얌전히 있으라고 당부했고 그는 착한 아이처럼 신나게 아빠를 번쩍 들며 동의한다. 사실 우리 꼬마는 그녀가 떠난다는 건 감시받지 않는 귀중한 자유시간이 생겼다는 뜻임을 깨닫고 끓어오르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새 작은 생명체들만 남겨두고 가는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지만 그녀는 자신의 아기가 잘 해낼 거라 믿으며 발걸음을 돌린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 아이가 조숙할 뿐만 아니라 압도적인 오라와 상남자처럼 아주 뚜렷한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고 인정한다. 보통의 아기용들이 마력을 주체하지 못하고 완전히 통제불능의 상태로 마법을 난사한다는 사실을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드래곤은 차원이 다르게 자신의 만화를 다룰 때 소름 돋을 정도로 정교하고 복잡한 컨트롤을 보여준다. 아이의 타고난 사기급 재능에 감탄한 크리스티나는 이 녀석이 단순한 천재가 아니라 완성된 전투 마스터라고 결론 내린다.
순간 짧은 기억이 스쳐 지나가며 입양 전 수상한 후드 차림의 인물에게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한 건지 캐물었던 날을 떠올린다. 그녀는 불안감을 떨쳐내며 아이의 출신이나 수상한 과거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한다. 순수한 모성애를 뿜어내며 그녀는 이 작은 생명의 수호자라는 중대한 역할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인다. 한편 침대에 앉아있던 우리의 환생 드래곤은 깊은 생각에 잠긴다. 그 이야기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디테일을 떠올린 그는 불의 장로의 아들에 대한 정보를 기억해낸다. 학업에 미친 듯이 몰두하는 그야말로 과몰입 빡겜노로 소문난 붉은 머리의 애송이였다. 그는 크리스티나가 자신의 아이가 999년 묵은 꼰대 영혼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두 사람이 시간이 흐르며 소중한 우정을 쌓길 바라고 있을 거라 상상해본다. 외출 전 마지막 안전경고로 돌아와서 요정은 주의 깊게 떠다니며 서버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보고하라는 직접적인 명령을 받는다. 크리스티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기가 수호정령에게서 떨어져선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고 드래곤에게선 그저 순종적인 삑삑거리는 대답만이 돌아올 뿐이었다. 그 순간 그는 빛나는 요정을 몹시 짜증난다는 듯 빤히 쳐다보며 이 뿌락치 스파이가 도대체 왜 아직도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한다. 완전히 경악스럽게도 그는 엄마에게 아무런 예고도 없이 볼따구를 마구 꼬집힌다. 완전히 떠나기 전 그녀는 요정을 붙잡고 마지막으로 숨막힐 듯 격렬한 모성의 공격을 퍼붓는다. 과한 사랑 공세에 꼬마 드래곤을 완전히 어질어질하게 만든 그녀는 곧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며 녀석을 다시 바구니에 내려놓는다. 무거운 침실문이 마침내 굳게 닫히고 방 안에는 완벽한 정적만이 남는다. 짧은 다리의 아기는 재빨리 귀를 쫑긋 세우고 텅 빈 복도에서 들려오는 오디오 신호를 분석한다. 출구해온 신경을 집중한 채 그는 그녀가 진짜로 로그아웃했는지 완벽히 확신하기 위해 결정적인 몇 초를 기다리며 절대적인 안전을 확인한다. 새끼 드래곤은 응축된 에너지를 모아 작은 아빠를 주고는 해방감 넘치는 주인공급 도약을 하며 마침내 자유를 얻은 이 순간을 만끽하지만 그 엄청난 환희의 폭발에 무방비 상태였던 작은 새가 튕겨나가고 만다. 꼬마 드래곤은 재빨리 바구니 밖으로 기어나와 쪼렙 이녀처럼 하루 종일 뒹굴거리며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다고 다짐한다. 마치 의미도 없고 스킵도 불가능한 동면 컷신에 갇힌 기분이었고 이는 그의 일일 훈련 노가다를 완벽하게 망치고 있었다. 잠시 후 새에 찢어지는 듯한 트위터급 징징거림이 들려오고 그는 작은 녀석의 코앞에서 갓 태어난 피닉스를 낚아채 자기 머리 위에 무심하게 휙 얹어버린다. 솔직히 말해 자꾸 발에 걸려 넘어질까 걱정하는 것보다 털복숭이 모자처럼 얹고 다니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았다. 머리 꼭대기에 올라탄 조그만 동료와 함께 그는 소소한 반항을 이어가며 거대한 양문형 문을 향해 나아간다. 잠시 문을 살피던 그는 타이밍을 잘 맞춰 점프하면 문고리에 충분히 닿을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판단한다. 그는 몸을 한껏 웅크린 뒤 감자같이 조그만 몸뚱이로 낼 수 있는 모든 힘을 끌어모아 허공으로 몸을 날린다. 아주 짧은 순간 승리는 따놓은 당상인 듯했다. 발톱이 문고리에 닿았고 간신히 문고리를 밑으로 누르는데 성공한다. 불행히도 분위기를 와장창 깨버리는 최악의 소리가 곧바로 들려왔다. 철컥하고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였다. 바닥에 착지한 그는 요정을 바라보고는 왜 그녀가 이 모든 시도를 보면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는지 즉각 깨닫는다. 그녀는 이 문이 지역락에 걸려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얌전히 패배를 인정할 생각이 없던 꼬마 드래곤은 어둠의 에너지를 파동처럼 뿜어낸다. 그는 흑마법을 조심스럽게 다루며 마치 진짜 해커라도 된 것처럼 자물쇠 내부의 톱니바퀴들을 조작한다. 잠시 후 굳이 다시 손댈 필요도 없이 철컥 소리를 내며 잠금 장치가 풀린다. 거대한 문이 서서히 양쪽으로 열리며 보육실 밖으로 나가는 탁 트인 길이 모습을 드러낸다. 복도로 발을 내디디며 그는 자신이 선을 넘은 지금 요정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한다. 빛나는 정령이 복도를 밝히며 그를 따라오자 그는 그녀가 크리스티나에게 모든 걸 찌르고 밀고 할까봐 바짝 경계한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그를 완전히 놀라게 만든다. 그의 스피드런을 막아서기는커녕 요정은 마치 외출증이라도 끊어주듯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의 뜻을 보인 것이다. 드래곤은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머리를 긁적인다. 깐깐하던 채팅 관리자가 왜 갑자기 든든한 아군으로 돌변한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굴러들어온 행운을 굳이 의심할 생각은 없었다. 복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본 그는 마침내 요정이 왜 그토록 여유로웠는지 깨닫게 된다. 복도의 스케일은 그야말로 미친 수준이었다. 그의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어 말 그대로 지평선 끝까지 이어져 있었던 것이다. 잠시 자리에 주저앉은 그는 이토록 거대한 곳에선 평범한 새끼 드래곤이라면 절대 멀리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갓 태어난 녀석이 하루 종일 돌아다녀봤자 그건 사실상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것이나 다름없을 터였다. 다시 일어서며 그는 어른들 말이 한 가지는 맞았다는 걸 마지못해 인정한다.
자신의 지금 몸뚱이는 너무나도 작았다. 이 짧고 앙증맞은 다리로는 당분간 이 거대한 복도를 건너갈 수 없을 것이다. 다행히도 그에겐 이미 천재적인 큰 그림이 있었다. 그는 어둠의 만화를 모아 마법 에너지로 자신의 몸을 감싼다. 그는 크리스티나가 순간이동 마법을 쓸 때의 정확한 만화 흐름을 기억해내고는 그녀의 속죄를 그대로 카피하기 시작한다. 마법이 그의 몸 주변으로 모여들고 그는 그것을 마치 자신의 또 다른 수족처럼 조심스럽게 컨트롤한다. 요정은 눈을 동그랗게 뜬 채 꼬마 드래곤이 다음 대형 사고를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본다. 그는 요정에게 경고의 눈빛을 쏘아보내며 이미 벽돌키 버그를 쓰는 중이니 지금 와서 탈출을 고자질해봐야 소용없다고 무언의 압박을 가한다. 그리고 그는 바닥을 박차고 날아오른다. 마법은 즉각적으로 발동되었다. 번쩍이는 번갯불과 함께 꼬마 드래곤은 복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 1초 후 그는 거대한 산악 계곡의 아득히 높은 상공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태어나 처음으로 바깥 세상을 제대로 내려다본 그는 입을 다물지 못한다. 그래픽이 그야말로 예술이었기 때문이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들판과 저 멀리 솟아오른 산맥 위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린다.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과거의 피 튀기고 살벌했던 삶과 비교하면 이 평화로운 풍경은 거의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불행히도 중력은 이 아름다운 풍경 따위엔 아무 관심이 없었다. 자신이 스폰된 위치가 어디인지 깨달은 순간 그의 통통한 몸뚱이는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한다. 아기 피닉스는 살기 위해 그의 머리통에 필사적으로 매달린 채 날갯짓을 해대지만 둘 중 누구도 예정된 추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몇 초 뒤 그는 흙바닥에 처박히며 조그만 크레이터를 만들어낸다.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온몸이 쑤시는 상태로 크레이터 한가운데 누운 그는 안전하게 활공하기엔 너무 높은 곳으로 순간이동을 해버렸다며 혼잣말로 투덜거린다. 요정은 추락에 혼비백산하여 완벽한 패닉 상태로 그의 주위를 정신없이 날아다니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녀의 그런 오버 액션은 그의 짜증만도 돋을 뿐이었다. 몸에 묻은 흙먼지를 털어내며 그는 크리스티나가 대체 어떻게 렉사사를 당하지 않고 늘 순간이동을 그토록 쉽게 해내는지 의아해한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한다. 요정의 찔리는 듯한 표정이 아주 불길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다. 탈출이 이렇게 쉬웠다면 크리스티나가 고작 저 랩 소호령 하나만 덜렁 남겨두고 갔을 리가 없었다. 드래곤은 보육실의 방화벽 보안 수준을 자신이 완전히 과소평가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는다. 이 모든 걸 떠올리며 꼬마 드래곤은 묘한 긴장감에 휩싸이지만 이미 마법을 써버렸으니 더 이상 숨길 수도 없다는 사실을 상기한다. 생각이 많아져 봐야 해결될 건 없다는 걸 알기에 그는 놀란 꼬마 새를 토닥이며 진정시킨다. 그리고는 일단 지금 이곳이 어디인지부터 파악하기로 마음먹는다. 그러기 위해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개미떼를 관찰하고 물가를 들여다보는 등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찾기 시작한다. 결국 맵을 더 넓게 내려다보기 위해 드래곤은 커다란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간다. 나무 꼭대기에서 그는 자신들이 스폰된 위치를 파악하려 조심스럽게 지형을 스캔한다. 그 순간 그의 두 눈이 번쩍 뜨인다. 저 멀리 크리스티나의 둥지로 보이는 낯익은 장소를 발견한 것이다. 처음으로 둥지를 바깥에서 보게 된 그는 그 말도 안 되게 엄청난 그래픽에 완전히 말문이 막혀버린다. 막대한 양의 만화가 일대 전체에 흐르고 있었고 마치 산맥과 둥지가 하나로 융합된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보였다. 본진이 이렇게까지 고레벨 비주얼일 줄은 상상도 못했기에 드래곤은 경악에 찬 채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본다. 풍경을 실컷 감상한 그는 이제 볼 만큼 봤으니 몰래 빠져나온 걸 엄마한테 들키기 전에 슬슬 돌아가야겠다고 결론 내린다. 귀향길에 오르며 그의 머릿속은 또다시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한다. 비록 실수로 여기까지 순간이동해버렸지만 최소한 살아남아서 파티원들을 무사히 지켜내지 않았는가. 그때 그의 뇌리에 또 다른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스친다. 어쩌면 크리스티나에게 자신의 순간이동 마법이 얼마나 고인물급인지 그리고 자기 IQ가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면 그녀가 폭풍 칭찬을 하며 진정한 잠재력을 해방할 수 있게 도와줄지도 모른다. 마음 한구석에선 그녀의 반응을 진심으로 확인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1초 뒤 그는 자신의 전략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어쩌면 너무 나대는 건 안 좋은 선택일지도 모른다. 자신의 만렙 스킬을 대놓고 까발렸다간 크리스티나가 그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들을 퍼부을지도 모를 일이다. 꼬마 드래곤은 끊임없이 과몰입하며 5만 가지 망상을 멈추지 않았고 그의 정신은 몇 초마다 극도의 자신감과 완벽한 패닉 사이를 널뛰게 한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재촉하던 중 갑자기 1티어급의 기묘한 냄새가 공기를 타고 흘러온다. 그 냄새가 너무나도 황홀했기에 드래곤은 그 즉시 발걸음을 멈춰 세운다. 호기심에 이끌려 코끝을 따라가던 그는 마침내 근처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발견한다.
쏟아졌다. 그 꽃을 본 순간 그의 두 눈이 번쩍 뜨인다. 그것은 산삼, 말 그대로 천상의 영약이었다. 드래곤은 기가 막혀 완전히 얼어붙고 만다. 신성한 산에는 엄청난 것들이 자랄 거라고 예상은 했었다. 하지만 이건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꽃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는 비현실적일 정도였고 그가 지금껏 본 가장 강력한 마력식물 중 하나임이 틀림없었다. 그는 이것만 먹으면 얼마나 더 빨리 레벨업을 할 수 있을지 거의 즉각적으로 상상하기 시작한다. 도저히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었다. 꽃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그는 이것을 가져갈지 말지 고민한다. 하지만 호기심이 승리하고 그는 꽃을 향해 손을 뻗는다. 그가 꽃을 쥐기도 전에 마법 감시자가 갑자기 그를 막아선다. 드래곤은 왜 그녀가 자신의 성장을 방해하려는지 당황하며 눈을 깜빡인다. 감시자는 몹시 짜증이 난 표정이었지만 그녀가 제대로 설명하기도 전에 피닉스가 난입해 정신없는 시선을 끈다. 우리 아기 드래곤에겐 그 짧은 틈이면 충분했다. 그는 지체 없이 꽃을 낚아채어 곧바로 입속에 통째로 쑤셔넣는다. 마법 감시자는 기겁하며 필사적으로 그를 막으려 한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드래곤은 대수롭지 않게 어깨를 으쓱하며 이미 내 입에 들어왔다고 말하는 듯 했다. 이제 와서 울어봐야 소용없다며 뿌리를 뱉어낸다. 뿌리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 모두가 완전히 얼어붙는다. 식물의 하반신은 기묘하게도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었다. 몇 초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고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드래곤이 천천히 그 잔해를 내려다보자 그의 자신감은 순식간에 증발해버렸다. 자신이 방금 탐욕스럽게 삼킨 것이 결코 천상의 영약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깨달음이 그를 덮친다. 마법 감시자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피닉스는 기겁하며 날뛰기 시작했고 우리 드래곤은 자신이 대체 뭘 소화시킨 건지 의문스러워하며 충격에 빠진 채 뿌리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이 서서히 감기며 정말로 기절하기 직전인 그때 난데없이 나타난 신비로운 기운이 그를 완전히 감싼다. 주변 전체가 기묘한 에너지로 가득 찬 가운데 그림자 같은 인간의 형상이 그를 향해 천천히 걸어온다. 작은 새와 마법 감시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의문의 남자는 그 기운을 이용해 녀석을 땅에서 들어올리고는 차분하게 주머니에서 또 다른 씨앗을 꺼내 공중에 띄운다. 녀석은 결국 그것을 삼키게 되고 그 남자는 그렇게 천천히 걸어서 사라진다. 거의 즉시 녀석의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한다. 눈을 뜨고 몸 상태가 안정되더니 점차 완전히 치유된다. 작은 새와 감시자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채 그를 확인하러 달려온다. 녀석은 괜찮지만 그저 휴식이 필요할 뿐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말한다. 그는 의문의 남자 얼굴을 똑똑히 보려고 했지만 시야가 너무 흐릿했고 그 남자는 형체를 제대로 확인하기도 전에 사라져버렸다. 장면은 황금빛 오라를 뿜어내는 거대한 드래곤 앞에 서 있는 크리스티나로 전환되는데 딱 봐도 이 드래곤은 평범한 NPC가 아니다. 그는 바로 골드 드래곤의 수장이자 최종 보스 격인 파실라스 장로였다. 두 사람 사이엔 분명한 과거가 있었고 파실라스는 그녀가 왜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왔는지 이미 대충 짐작하고 있다는 티를 팍팍 낸다. 크리스티나는 갑작스러운 방문을 사과하며 본론으로 바로 들어간다. 블랙 드래곤 해출링이 공식적으로 스폰되었다고 말이다. 그 말을 듣자 파실라스는 진심으로 충격을 받는다. 그는 왕좌에서 내려와 그녀가 장난치는 거냐고 따지듯 묻지만 크리스티나는 사실이라고 확인시켜주며 로드에게조차 말하지 않은 추가 설정까지 풀어 그를 더욱 경악하게 만든다. 그녀는 아이가 아직 저레벨 뉴비라서 세상에 나가기 전에 성장하고 경험치를 쌓고 스스로를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또한 파실라스에게 이샤로드라는 자가 아이의 성장을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두 번째 폭탄을 투하하는데 아이가 이미 피닉스를 부활시켰다는 사실이었다. 파실라스는 완전히 얼어붙어 현 세대의 피닉스는 아직 디스폰되지도 않았어야 한다며 이 모든 게 말 그대로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크리스티나는 맞아요. 그게 바로 우리 아이가 격이 다른 이유랍니다. 하는 식으로 반응한다. 파실라스는 눈에 띄게 격분하며 손을 내리치고 로드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아이를 세뇌하거나 위협으로 간주해 아예 삭제시켜버릴 것이라고 경고한다. 하지만 그는 화를 내면서도 크리스티나가 자신이 이런 정치적 승부수를 거절하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찾아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는 내심 그녀의 그런 수완을 인정한다. 크리스티나는 그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줄 믿었다며 쿨하게 대처하고 파실라스는 자신에게 먼저 찾아온 것이 아주 현명한 수였다고 동의한다. 그녀는 아이가 어둠의 핏줄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미래의 장로인 만큼 그와 파실라스의 아들 사이에 미리 협동동맹을 맺어두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인다. 파실라스는 해출링의 교육을 돕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기로 동의하고 크리스티나는 오만한 로드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될 것이며 파실라스 역시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 판도를 통제하고 있지 못하다는 속내를 품은 채 자리를 떠난다.
그녀가 돌아가기 위해 날개를 펴는 순간 내면의 엄마 본능이 즉각적으로 깨어난다. 아이가 울거나 배고프진 않을지 걱정하기 시작한 그녀는 벌써 아이가 보고 싶다는 걸 깨닫고 간식을 챙겨 스피드런으로 집에 돌아갈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바로 그때 감시자가 그녀의 UI에 긴급 알림을 보내고 그녀의 기분은 완전한 패닉 상태로 돌변한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고 당장 아이들에게 가야만 했다. 그녀는 전속력으로 날아오르며 최대한 빨리 도착하기 위해 텔레포트 액을 남발한다. 현장에 도착한 그녀는 결코 돌아다녀서는 안 돼 탁 트인 야생에 해틀링이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녀가 그들에게 달려가자마자 작은 새는 그녀를 발견한 즉시 뛰어온다. 그녀의 첫 반응은 애초에 이 둘이 어떻게 방의 방화벽을 우회했는지에 대한 당혹감과 걱정이 뒤섞인 혼란 그 자체였다. 요정 탐시자는 해틀링이 만드레이크 약초를 통째로 씹어삼킨 일을 포함해 이 모든 미친 전개를 그녀에게 보고한다. 크리스티나는 완전히 경악한다. 그녀는 만드레이크 자체가 이미 위험한 하이티어 맹독인데 이 생물 군계의 동식물들은 드래곤의 만화로 강력한 버프까지 받아 100배는 더 끔찍하다고 설명한다. 그런데도 생후 한 달 된 해틀링이 수백 년 동안 만화를 축적해온 만드레이크를 기어이 찾아내 태연하게 씹어먹었다는 것이다. 이 녀석은 정말이지 규칙 따윈 그저 권장사항일 뿐이라고 선언한 셈이다. 공기의 냄새를 맡으며 단서들을 조합해본 그녀는 이 주변에서 가장 재능 있는 어린 드래곤 중 하나인 라이주가 이 난장판에 개입했음이 틀림없다고 파악해낸다. 크리스티나는 아이의 비밀스러운 정체가 방금 유출되었다는 사실이 전혀 달갑지 않았다. 하지만 당장 목숨을 잃고 인생에서 로그아웃한 건 아니니 이 정도면 다행이라고 치기로 한다. 그녀는 아이를 부서져라 꽉 껴안으며 이 모든 걸 자기 탓으로 돌리고 레벨을 해출링은 본진을 떠날 수조차 없어야 하기에 요정에게 감시를 맡긴 것이 안전한 선택일 줄 알았다고 고백한다. 아이가 텔레포트 마법을 시도한 것뿐만 아니라 맵을 뚫고 버그성 이동에 성공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진심으로 충격적인 일이었다. 게다가 경계를 뚫고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짓이 독이 든 금지된 간식을 먹어치운 거라니 그녀는 이 절대적인 악동 녀석이 앞으로 끝없는 두통을 안겨줄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직감한다. 바로 그때 녀석이 분명 꾸중을 예상하고 잔뜩 움츠러든 채 작은 소리를 낸다. 하지만 크리스티나는 조금도 혼내지 않는다. 오히려 몸은 괜찮은지 살피며 자신이 더 조심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혼자 둬서 미안하다고 말하며 눈물을 글썽이고는 그에게 입을 맞춘다. 그는 이런 반응에 전혀 익숙하지 않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그의 몸이 심각한 데미지를 입었으니 서둘러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집 안으로 돌아온 크리스티나는 아이를 제대로 치유하는 데 전념한다. 그녀는 체내 에너지가 완전히 뒤엉킨 데다가 내상까지 입었다는 것을 확인한다. 하지만 그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했다. 한편 녀석은 이곳이 자신이 예전에 알던 세상과는 확연히 다르며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겠다고 조용히 다짐한다. 또한 그는 이번 사태를 겪으며 몸속으로 들어온 모든 에너지를 흡수하는데 집중하기로 마음먹는다. 그때 작은 새가 펑펑 울며 나타나서는 도통 울음을 그치질 않는다. 해출링은 별일 아니라고 그저 배탈이 좀 났을 뿐이라며 새를 달래려 애쓴다. 작은 새는 마침내 진정한다. 녀석은 잠시 그 순간의 여운에 잠긴 채 진심으로 얼떨떨한 기분을 느낀다. 전생에는 아무도 이토록 자신을 위해 슬퍼하거나 기뻐해주지 않았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확신이 서진 않았지만 결코 나쁘지 않은 기분이라고 속으로 조용히 인정한다. 그때 그는 이상한 빛을 발견한다. 작은 새의 뺨에서도 같은 빛의 에너지를 보게 된 그는 그것이 정화의 에너지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는 그것이 독을 해독하는 역할을 한다는 걸 알아차렸고 그 사실은 그를 진심으로 기쁘게 만든다. 거기에 더해 화염 에너지가 자신의 코어로 스며들었다는 것도 눈치챈다. 그의 몸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고 이 모든 난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그는 정말 괜찮아졌다고 느낀다. 바로 그때 아래를 내려다본 녀석은 작은 새가 여전히 자신을 향해 슬픈 소리를 내며 이번 일로 몹시 속상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녀석은 처음엔 아주 조금 귀찮게 느꼈지만 이내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새에게 애정을 듬뿍 쏟아주며 이 작은 녀석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쓸모있다는 걸 속으로 조용히 인정한다. 이렇듯 따뜻한 육아의 시간이 이어지는 가운데 크리스티나가 걸어 들어오며 아기 드래곤에게 잘 잤느냐고 묻는다. 아기 드래곤은 그녀를 따뜻한 눈빛으로 올려다본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이제 괜찮아 보이지만 만드레이크 소동은 정말 무서웠을 거라고 말해준다. 그녀는 아직 너무 어려서 충격이 컸던 것뿐이고 조금만 더 자라면 그런 건 신경조차 쓰이지 않을 거라며 아이를 안심시킨다. 언제나처럼 자신감 넘치는 우리 아기 드래곤은 문제없이 다 괜찮을 거라는 듯한 태도를 취한다. 크리스티나는 사르를 녹아내리며 그를 사랑스러운 내 아기라 부른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표정이 바뀐다.
감시정령이 해준 말에 대해 그녀는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한다. 이 아기 드래곤이 순간이동 마법을 사용했고 작은 새의 도움을 받았다 해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속도로 내상을 회복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녀는 이 아이가 평범한 해출링으로 자라기에는 너무나도 비범하다고 조용히 결론 내린다. 아기 드래곤은 깊은 생각에 잠긴 그녀를 보며 혹시 자신의 정체를 눈치챈 것은 아닌지 살짝 불안해한다. 그는 만약을 대비해 피닉스를 들먹일 변명거리를 속으로 준비한다. 크리스티나는 아이를 내려놓으며 그에게 계승마법을 걸겠다고 말한다. 아기 드래곤이 그게 뭔지 전혀 몰라 어리둥절해하자 그녀가 설명을 시작한다. 계승마법은 신들이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고대의 마법이다. 드래곤 지식의 근원을 다른 이에게 직접 심어넣어 시전자의 지식과 능력을 얻게 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능력을 각성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각성할지는 받아들이는 자의 정신적 성숙도에 달려있다. 문제는 갓 태어난 해출링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부담을 주며 시전자가 누구냐에 따라 힘과 함께 위험하고 비틀린 사고방식까지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법을 사용하는 이는 거의 없고 발동 조건 또한 극도로 까다롭다. 게다가 일생에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 크리스티나는 이 모든 것을 아기 드래곤에게 차분히 설명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슬픔과 일말의 두려움이 서려 있다. 그녀는 이 마법이 강력한 만큼이나 고통스럽고 위험하며 과정 내내 자신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고 말해준다. 아기 드래곤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녀를 굳게 믿고 있다. 크리스티나는 어릴 때만 겪을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이 있기에 원래는 그저 그가 아무 걱정 없이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내길 바랐다고 고백한다. 아기 드래곤은 그렇게 말하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긴다. 그는 전생의 경험을 통해 그런 배려가 얼마나 드물고 진심으로 따뜻한 것인지 잘 알고 있다. 그는 현실이 종종 그런 소중한 것들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과 그녀가 오직 자신을 위해 그 바람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래서 그는 최소한 이 고통만큼은 묵묵히 견뎌내기로 결심한다. 며칠 뒤 빛나는 노란빛 오라가 집을 감싸고 어떤 형태의 마법 포탈이 나타난다. 크리스티나는 아기 드래곤을 안고 찬란한 황금빛을 향해 걸어간다. 가까워질수록 아기 드래곤은 먼 거리에서조차 자신을 짓누르는 그녀의 엄청난 만화의 압박감을 느끼고 진심으로 긴장하기 시작한다. 황금빛 오라가 그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자 우리 아기 드래곤은 질끈 눈을 감지만 크리스티나는 차분하게 힘을 빼고 너무 긴장하지 말라고 말한다. 마침내 계승 마법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플레임인 크리스티나 엘 아르카디아를 외치며 이 아이에게 자신의 삶과 기억을 물려주겠다고 엄숙히 선언한다. 그 즉시 아기 드래곤의 눈에 결정이 맺히기 시작하고 본격적인 마법의 과정이 휘몰아친다. 처음에는 도서관 전체의 정보가 한꺼번에 뇌 속으로 억지로 쑤셔 넣어지는 듯한 기분이 든다. 그로 인해 그의 신경은 극한까지 내몰리고 1초 1초가 고통으로 찢겨나가는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는다. 조금만 더 버티면 그 모든 지식과 힘이 자신의 것이 되리란 걸 알기에 그는 이악 물고 고통을 견뎌낸다. 그 생각 하나로 그는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간다. 그 순간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의 몸에서 강력한 황금빛 오라가 뿜어져 나오며 그의 두 눈이 찬란한 금빛으로 번쩍인다. 이를 본 크리스티나는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그를 향해 다가간다. 하지만 그녀가 괜찮냐고 미처 묻기도 전에 아기 드래곤은 의식을 잃고 푹 쓰러져 버린다. 쓰러지는 순간 크리스티나가 달려가 그를 재빨리 품에 안는다. 그녀는 그를 깨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그의 이름을 거듭 부른다. 팽팽한 긴장의 시간이 몇 초 흐른 뒤 그가 작은 기침을 내뱉자 잔뜩 겁에 질려 떨고 있던 그녀는 조심스레 그의 뺨을 어루만진다. 아기 드래곤이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손에 닿고는 간신히 그녀의 이름을 부른다. 그 목소리에 안도한 그녀는 다급히 몸 상태가 어떤지 묻는다. 그가 괜찮다는 걸 확신하자마자 그녀는 그를 꽉 껴안으며 너무 잘 버텨주었다고 칭찬해준다. 한편 아기 드래곤은 방금 자신이 얼마나 죽음에 가까웠었는지 생각하느라 바쁘다. 그 때문에 그는 앞으로 훨씬 더 조심하겠다고 굳게 다짐한다. 그가 확실히 회복된 것을 본 크리스티나는 분위기를 띄우기로 한다. 그녀는 오직 그만을 위한 특별한 식사를 준비했다며 먼저 좀 쉬고 밥부터 먹자고 말한다. 당연하게도 아기 드래곤은 특별한 식사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기분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 방금 전까지 그 끔찍한 일을 겪고 난 후라 달콤한 보상이라는 생각만으로도 짜릿할 지경이었다. 식탁으로 향하는 동안 그는 온갖 기막힌 음식들을 상상하며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설렘에 부푼다. 불행히도 접시 위에 놓인 것을 본 순간 그 잔인한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맛있는 음식 대신 마른 나뭇가지, 정체 모를 식물 조각들, 그리고 약초들만이 놓여있는 것이 아닌가. 묵은 이런 걸 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의 반응을 본 크리스티나는 그의 몸이 아직 약해서 제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약과 영양제를 준비했다고 설명한다. 이에 아기 드래곤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눈으로 접시를 응시하더니 그냥 우유와 알을 먹으면 안 되냐고 묻는다. 하지만 크리스티나는 그 제안을 단칼에 거절한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것들은 약효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약을 다 먹고 나면 맛있는 사과 탕후루를 주겠다고 약속한다. 이보다 더 나은 선택지가 없자 아기 드래곤은 잠시 고민에 빠진다. 결국 그는 자신이 진짜 핏덩이 아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킨다. 무엇보다 예전에 그 무시무시한 만드레이크를 씹어먹고도 살아남았는데 이깟 것쯤이야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이다. 다시금 자신감을 얻은 그는 큼지막하게 한 입 베어문다. 그리고 즉시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내린 모든 인생의 선택을 뼈저리게 후회한다. 이 약은 미치도록 쓰다. 그 지독한 쓴맛이 입안에 퍼지자 그는 완전히 체념한 표정으로 이 한 접시를 대체 어떻게 다 비워야 할지 막막해한다. 옆에서 그를 애처롭게 지켜보던 크리스티나는 그의 심정을 100번 이해한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다 먹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못 박는다. 그 순간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한다. 솔직히 이건 약이라기보단 고문에 가깝다. 설상가상으로 곁눈질해보니 작은 새는 세상 걱정 하나 없이 자기 간식을 행복하게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억지로 삼키는 그를 보며 그녀는 그가 지금까지 너무 잘해왔다고 따뜻하게 격려하고 이 약은 오직 그의 몸을 정화하고 안정시키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해준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충분히 고통받은 것을 확인한 그녀는 약속했던 작고 달콤한 사과 탕후루를 꺼낸다. 사과 탕후루를 보는 순간 아기 드래곤의 기분이 거짓말처럼 풀어진다. 그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와작 깨물어 먹는다.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 사이로 미세하게 맴도는 쌉싸름한 맛이 입안을 감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게 진짜 음식이라는 점이다. 덕분에 그는 다시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진다. 한편 크리스티나는 곁에서 그를 주의 깊게 살핀다. 단식을 즐겁게 먹는 모습을 보자 그녀는 진심으로 안도한다. 사실 그녀는 방금 전까지도 계승마법을 쓴 것이 정말 옳은 선택이었는지 남몰래 마음을 졸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나 빨리 회복한 모습을 보니 마침내 그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진다. 그 와중에 작은 새가 깡충깡충 뛰어온다. 보아하니 어떻게든 한 입 뺏어 먹어보려는 속셈이 분명하다. 작은 새에겐 안타깝지만 아기 드래곤은 새가 가까이 오기도 전에 사과탕으로 전체를 꿀꺽 해치워버린다. 오늘은 절대로 나눠 먹을 기분이 아니다. 분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되자 크리스티나는 조만간 손님이 한 명 찾아올 거라고 가볍게 말을 꺼낸다. 당연히 그녀는 아기 드래곤에게 무서워할 필요 없다고 다독인다. 표정으로 보아 그녀는 사실 이 방문을 꽤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 해도 그녀는 이내 진지한 얼굴로 주의를 준다. 특히 손님 앞에서는 힘을 너무 과시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그 말을 듣고 아기 드래곤은 고개를 갸웃한다. 혹시 찾아오는 손님도 해틀링인 건가? 이에 크리스티나는 생후 한 달을 간 넘긴 해틀링이 계승마법을 성공적으로 흡수한 것 자체가 이미 비정상적일 정도로 놀라운 일이라고 설명한다. 그렇기에 찾아오는 아이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면 이것저것 캐묻거나 쓸데없는 의심을 품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주의를 다 준 후 크리스티나는 손님에 대해 소개하기 시작한다. 그의 이름은 페르디키안이며 레드 드래곤 일족의 차기 장로라고 한다. 그녀가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린 순간 아기 드래곤의 시스템이 제멋대로 활성화된다. 그가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았음에도 완벽한 프로필 창이 갑작스레 머릿속에 떠오른다. 거기엔 페르디키안의 이름, 종족, 화염 속성, 745세라는 나이, 심지어 그가 레드 드래곤 장로직의 유일한 후계자라는 정보까지 낱낱이 적혀있다. 이 정보를 확인하며 그는 이것이 아마도 계승마법의 또 다른 부작용일 거라고 조용히 깨닫는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정보가 너무나도 쉽게 이해된다는 점이다. 머지않아 그는 이 시스템을 통해 대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을지 기대하기 시작한다. 안타깝게도 그가 더 조사해보기도 전에 크리스티나는 계승 과정에서 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썼는데 아직도 배가 고프냐고 묻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이미 그를 위해 또 다른 식사를 준비해두었습니다. 순식간에 마법 시스템, 드래곤의 후계자, 계승의 부작용에 대한 모든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하얗게 사라집니다. 밥이 먼저죠. 그는 망설임 없이 식사에 뛰어들어 눈앞에 놓인 모든 것에 행복하게 먹어치웁니다. 반쯤 먹었을 때 그는 이 음식만으로도 계승마법을 받을 가치가 충분했다고 이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가 계속 먹는 동안 크리스티나가 또 다른 중요한 주제를 꺼냅니다. 그녀에 따르면 드디어 이름에 대해 생각해볼 때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말에 아기 드래곤은 깜짝 놀랍니다. 그의 반응을 본 크리스티나는 드래곤들은 동족에게 쓸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선택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 그 이상입니다.
그 대신 이름은 드래곤 고유의 힘인 얼령의 첫 번째 발현으로서 작용합니다. 아주 잠시 아기 드래곤은 전생에 가졌던 이름을 떠올립니다. 또한 1000년이 지나면 자신이 드래곤으로 진화하여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할지도 모른다는 사실도 기억해냅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아기 드래곤은 그 이름에 특별한 유대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크리스티나는 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소리 전달과 같은 고급 마법을 얼마나 빨리 배우고 있는지 칭찬합니다. 그녀는 그를 대놓고 천재라고 부르며 그의 발전에 얼마나 감명받았는지 자랑스럽게 인정합니다. 그 말을 하는 그녀는 분명히 행복해 보입니다. 당연하게도 아기 드래곤 역시 그 칭찬이 전혀 싫지 않습니다. 물론 작은 새도 소외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습니다. 거의 즉시 녀석도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의 아기 드래곤은 이 작은 말썽꾸러기에게도 조만간 이름을 지어줘야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마무리될 무렵 크리스티나가 갑자기 페르디키안이 도착했다고 알립니다.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님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둘 다 준비된 모습을 본 그녀는 함께 가고 싶은지 묻습니다. 그리고 놀랍지 않게도 대답은 즉각적인 네입니다. 머지않아 셋은 함께 밖으로 향합니다. 이동하는 동안 크리스티나의 몸이 눈부신 황금빛 오라에 휩싸이고 이는 아기 드래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것을 보자 그는 계승 마법을 통해 배운 모든 것들이 떠오릅니다. 전생의 기억과 비슷한 것도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크리스티나의 진짜 정체라는 한 가지 사실이 무엇보다도 두드러졌습니다. 거의 본능적으로 그의 시스템이 다시 한번 그녀의 프로필을 띄웁니다. 프로필에는 그녀가 3345세의 골드 드래곤이자 골드 드래곤의 장로, 드래곤 노드 후보, 던전의 주인이자 과거 천마전쟁에 직접 개입하여 세상의 재건을 도운 인물 중 하나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만 떼어놓고 봐도 엄청난 타이틀들입니다. 이 모든 게 합쳐지니 그저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그래서 아기 드래곤은 그 정도 업적을 가진 사람이 어쩌다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을 돌보게 되었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너무 깊이 생각하기도 전에 크리스티나의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끌어당깁니다. 앞을 보자 그녀가 이미 페르디키안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기 드래곤은 멀찍이서 그 대화를 관찰합니다. 앞서 확인한 프로필 덕분에 그는 페르디키안이 레드 드래곤 클랜의 차기 후계자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립니다. 이에 페르디키안은 골드 드래곤의 장로인 크리스티나에게 정중히 인사합니다. 그러나 격식을 차린 인사가 끝나자마자 그의 시선은 다른 곳으로 쏠립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의 두 눈은 거의 즉시 아기 드래곤에게 고정됩니다. 그는 시간 낭비 없이 이 아이가 최근에 태어난 블랙 드래곤 해출링이 맞느냐고 묻습니다. 크리스티나는 미소를 지으며 이를 긍정하고 해출링이 영리할 뿐만 아니라 유난히 재능이 뛰어나다고 자랑을 이어갑니다. 한꺼번에 그토록 많은 칭찬을 듣게 된 아기 드래곤은 곧바로 쑥스러워집니다. 그 반응에 재미를 느낀 페르디키안은 몸을 숙여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 모습을 본 아기 드래곤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자 페르디키안이 그 손을 맞잡습니다. 하지만 두 손이 맞닿으려는 순간 무언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집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 아기 드래곤은 페르디키안에게서 미세한 적의를 감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절대 눈치채지 못할 만큼 미미했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페르디키안은 재빨리 그것을 억누르고 평소처럼 돌아옵니다. 그럼에도 아기 드래곤은 그것이 결코 기분 탓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필 그 순간 작은 새가 휙 날아와 그의 머리 위에 안착하며 단숨에 모두의 시선을 빼앗아갑니다. 뜻밖의 난입에 페르디키안은 고개를 돌려 새를 바라봅니다. 거의 즉시 그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표정이 떠오릅니다. 그가 눈앞의 존재가 무엇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크리스티나는 이 새가 피닉스 해칠링이라는 폭탄 발언을 태연하게 던집니다. 그 폭로는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페르디키안은 이전 세대의 피닉스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재빨리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닉스는 아직 존재할 수조차 없다는 것이죠. 이에 크리스티나는 자신 역시 이런 상황은 처음 겪어본다며 차분하게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어린 피닉스가 아직 능력을 각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사야스 장로와 함께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합니다. 파사야스 장로의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페르디키안은 눈에 띄게 조용해집니다. 그는 대화를 이어가는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만 말합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해출링은 그 변화를 즉시 알아챕니다. 속으로 그는 파사야스라는 이름이 얼마나 빨리 대화를 끝내버렸는지를 확실히 기억해둡니다. 그 주제가 정리되자 크리스티나는 먼 길을 와준 페르디키안에게 따뜻하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고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손을 뻗어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데 여기서 상황이 예상치 못하게 우스워집니다. 아주 잠시 페르디키아는 완전히 긴장을 풉니다. 이를 본 크리스티나는 어린 해칠링에게 좋은 형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페르디키아는 주저없이 동의합니다. 하지만 크리스티나가 머리를 쓰다듬던 손을 멈추는 순간 무언가 달라집니다. 미묘하긴 하지만 아기 드래곤은 페르디키안이 아주 조금 아쉬워하는 듯한 기색을 즉시 포착합니다. 당연하게도 그는 그 반응이 꽤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해도 아까 느꼈던 짧은 저기는 여전히 뇌리 한 구석에 남아있습니다. 그 때문에 아기 드래곤은 진짜 속내를 파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페르디키안을 직접 시험해보는 것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계획을 세운 그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 요량으로 그를 향해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예고 없이 아기 드래곤은 훌쩍 뛰어올라 페르디키안의 머리에 얼굴을 들이밀고는 아까 크리스티나가 했던 부드러운 쓰다듬기를 어설프게 따라합니다. 제3자가 보기에는 그저 주변 어른들을 따라하는 아기 드래곤의 행동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편리하게도 그것이야말로 아기 드래곤에게 딱 필요한 완벽한 위장이죠. 하지만 페르디키아는 이 상황을 전혀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합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에 놀라움과 함께 당혹감에 몹시 가까운 무언가가 스쳐 지나갑니다. 거의 즉시 그는 당황한 기색으로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며 불쑥 질문을 내뱉습니다. 그러나 붉어진 뺨과 커진 두 눈은 숨기기 역부족입니다. 한편 그의 내면의 반응은 그야말로 완벽한 혼란 그 자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는 아기 드래곤이 예상했던 반응이 아닙니다. 잠시 후 페르디키아는 두 손으로 해칠링을 들어올린 채 어색하게 곁눈질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표정으로 보아하니 그는 방금 일어난 일을 아직도 소화하려 애쓰는 중입니다. 그 사이 대롱대롱 매달린 아기 드래곤은 조용히 상황을 재평가합니다. 처음에는 페르디키안이 분명히 저기를 뿜어내고 있었다고 굳게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를 보고 있자니 그 가설이 갑자기 훨씬 덜 설득력 있게 느껴집니다. 결국 해칠링은 한 번의 테스트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한 번 더 필요합니다. 그는 조그만 앞발을 천천히 뻗어 페르디키안의 손 위로 올라간 뒤 가볍게 토닥입니다. 그러고 나서 편안하게 자리를 잡은 뒤 주의를 끌기 위해 소리내어 부릅니다. 이에 페르디키안의 눈가가 아주 미세하게 실룩거립니다. 아기 드래곤에게는 불행히도 행동을 계속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가 다음에 하려던 행동을 채 끝내기도 전에 페르디키안이 갑자기 달려들어 그를 통째로 낚아채더니 자신의 가슴에 꽉 끌어왔습니다. 아기 드래곤은 즉시 작게 삑 하는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듯 페르디키안은 두 눈을 질끈 감고 다친 곳은 없는지 묻습니다. 그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순식간에 스스로를 통제하며 평정심을 되찾습니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해출링에게 방금 있었던 일은 전부 잊어버리고 당장 떨어지라고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아기용은 얌전하게 바닥으로 다시 내려와 잠시 그를 지켜본다. 불과 1초 전만 해도 페르디키아는 분명히 걱정하는 눈치였다. 그런데 지금은 차갑고 거리감을 두며 완전히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하고 있다. 그 대비가 너무 우스꽝스러워 아기는 아까의 적의가 사실은 전혀 증오가 아니었을 것이라는 결론에 다다른다. 오히려 페르디키아는 자기 감정에 솔직해지는 것 자체가 육체적으로 불가능한 부류의 사람인 것 같다. 그리고 보아하니 그 문제는 745년이라는 인생 경험을 쌓고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모양이다. 아기움은 페르디키안의 배경을 알고 있기에 더 이상 몰아붙이지 않는다. 대신 그저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그의 말을 들어준다. 평소에 침착한 모습으로 돌아온 페르디키안은 아기에게 아무하고나 그런 행동을 하기엔 넌 너무 어리다고 쏘아붙인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전혀 싫지 않다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일부러 시선을 딴 데로 돌린다. 아기용은 그를 지켜보며 기분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고 자신도 그에게 조금 흥미가 생겼다고 조용히 덧붙인다. 그 모습을 본 크리스티나는 따스하게 미소 지으며 페르디키안도 어릴 땐 이 꼬마보다는 조금 컸지만 역시나 아주 작았다고 말한다. 페르디키안은 전혀 상상이 안 된다며 딱 잘라 말한다. 크리스티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워낙 오래전 일이라 넌 당연히 기억 못하겠지만 자기는 아주 잘 기억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이였는지 떠올리는 그녀의 표정에 애정이 가득 어린다. 아주 잠깐 페르디키아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부끄러워한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기용의 주의를 돌린 것은 허공을 울리기 시작하는 익숙하고 낮은 꼬르륵 소리였다. 그는 즉시 그 느낌을 알아차린다. 바로 마나 부족이다. 그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요동친다. 그 많은 걸 먹어치우고도 여전히 배가 고프다는 사실이 진심으로 믿기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다.
다행히 크리스티나가 눈치채고 음식을 더 가져오기 위해 자리를 뜨며 두 사람에게 너무 험하게 놀지 말고 함께 놀고 있으라고 당부한다. 그렇게 아기용과 페르디키안 둘만이 정원에 덩그러니 남게 된다. 아기가 크리스티나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미처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페르디키안이 그를 부르며 주의를 끈다. 아기용이 고개를 들자 페르디키안은 곁눈질을 하며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주저앉는다. 그러더니 아무런 예고도 없이 손을 뻗어 두 손으로 아기의 양볼을 콱 찌부러뜨린다. 아기용의 두 눈이 동그랗게 커지고 무척이나 언짢다는 표정을 짓는다. 페르디키안은 그를 빤히 바라보며 앞으로 자기가 지도해야 할 동생이라는 녀석이 바로 이 녀석이군 하고 속으로 선언한다. 바로 그때 새가 즉시 날아와 페르디키안의 팔을 찰싹찰싹 때리며 그를 말리려 든다. 하지만 소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끼어들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러고는 아기용을 놓아준 뒤 자신감 넘치게 한 손을 들어 올리며 어리다고 해서 봐주진 않겠다고 선언한다. 아기는 멍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며 자긴 이미 계승마법까지 다 받았는데 도대체 이 레드 드래곤이 자신에게 뭘 가르치겠다는 건지 생각한다. 하지만 그가 입을 떼기도 전에 페르디키안이 씩 웃으며 하얀 새를 가리켰고 그 새는 이미 훈련이라도 하듯 불꽃과 황금빛을 뚫고 날아오르고 있었다. 그는 해출링에게 저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드냐고 묻는다. 그리고 페르디키안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로 마음먹는다. 그의 주변으로 불길이 극적으로 솟구치더니 새가 있는 방향을 향해 거대한 화염의 파도를 방출한다. 의심할 여지 없이 엄청나게 인상적인 광경이다. 하지만 아기용은 새가 그 화염의 한가운데에 휘말릴 위기라는 걸 즉각 알아차린다. 그는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서서 앞발을 들어올린 뒤 자신의 화염 에너지를 터뜨려 그 공격을 밀어내고 폭발로부터 새를 지켜낸다. 순간 페르디키안은 그저 그를 빤히 바라볼 뿐이다. 그 사이 아기용은 꼿꼿이 서서 이 새는 내 부하라고 차분하게 선언한다. 그렇게 자신의 불꽃이 막혀버리자 페르디키안은 이 조그만 해출링이 대체 뭘 하려는 건지 완전히 혼란에 빠진다. 반면 아기용은 아무리 강한 자라도 크리스티나의 보호 아래 있는 자신을 건드리면 아주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는 엄마가 온전히 자기 편이라는 걸 굳게 믿고 있지만 이 새로운 드래곤은 선을 넘고 있는 것 같다. 페르디키안이 고작 나약한 작은 새나 감싸고 돈다며 해칠링을 비난하자 그 말이 아기용의 심기를 단숨에 긁어놓는다. 그는 대체 레드 드래곤들은 자식들에게 무슨 교육을 시키길래 애가 이 모양으로 자란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한다. 처음엔 그냥 무시할까도 생각했지만 앞으로 이 녀석과 꽤 오랜 시간을 부대끼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렇기에 지금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게 뻔했다. 평화로운 생활을 원한다면 초반에 확실히 기강을 잡아둘 필요가 있었다. 한편 페르디키아는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조그만 블랙 드래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어둠의 기운을 느낀다. 거의 즉각적으로 묵직한 압박감이 그를 짓누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워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상황이 심각해지려는 찰나 해출링은 이 정도면 경고는 충분히 전해졌다고 판단하고 순식간에 압박을 거둬들인다. 그 기운이 사라진 순간 페르디키아는 비로소 정상적으로 숨을 쉴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완전히 겁에 질려버렸다. 이 조그만 드래곤의 정체가 대체 뭔지는 모르겠지만 방금 그 힘은 절대 저 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동시에 아기용은 재빠르게 상황을 판단한다. 명색이 레드 드래곤인데도 페르디키아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약해 보였다. 화염 능력에 약간의 재능이 보이긴 했지만 차기 지도자라기보다는 겁먹은 야생동물에 더 가까운 모습이었다. 해출링은 수년간의 엄격한 후계자 교육이 이 녀석에게 전투 기술만 우겨넣고 정서 발달은 완전히 쏙 빼먹었을 거라고 짐작한다. 그 생각이 들자마자 크리스티나가 둘이 친구가 되어주길 바랐던 것이 떠올랐다. 갑자기 이 모든 상황의 앞뒤가 딱딱 맞아떨어지기 시작한다. 어쩌면 크리스티나조차 페르디키안의 저 성질머리를 혼자 감당할 수 없었던 걸지도 모른다. 그래도 해출링은 차기 장로에게 빚을 주어두는 건 절대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다. 게다가 저 어설픈 태도 속에 숨겨진 본성을 보아하니 페르디키안은 자기가 아끼는 사람을 내버려둘 부류는 아닌 것 같았다. 그렇게 판단한 아기용은 긴장감을 늦추기로 마음먹는다. 그는 페르디키안의 망토를 꾹 쥐고는 귀여운 아기용아리를 낸다. 목적은 단순했다. 새 친구를 감싸다 우연히 벌어진 일인 척 꾸며서 이 기회에 어색한 분위기를 무마하는 것이다. 반면 페르디키아는 더욱 큰 혼란에 빠진다. 방금 그 난리를 쳐놓고 이 막강한 꼬마 드래곤이 갑자기 자기에게 우정을 내미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둘 중 누구도 더 이상 어쩌지 못하고 있을 때 크리스티나가 음식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들고 돌아온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반전된다.
페르디키안이 묻자 그녀는 해출링이 그야말로 환장하는 특별한 간식이라고 설명해준다. 아기용은 지체할 시간이 없다. 바구니를 향해 곧장 몸을 날리더니 며칠은 굶은 것처럼 허겁지겁 음식을 먹어치우기 시작한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크리스티나는 이 아이가 만화가 함유된 음식을 유독 좋아한다고 짚어준다. 그 말에 페르디키아는 또다시 의문에 휩싸인다. 만화가 차고 넘치는 해출링이 이렇게까지 음식에 집착하는 꼴은 살다 처음 봤기 때문이다. 드래곤이 굳이 만화를 더 섭취해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아 결국 이 꼬마가 그냥 그 맛을 좋아하는 거겠거니 하고 단정짓는다. 그리고 그가 더 깊이 생각하기도 전에 아기용이 그에게 먹을 것을 내민다. 페르디키아는 처음엔 멈칫했지만 결국 한 입 베어문다. 입에 넣자마자 그 맛이 단박에 마음에 든다. 그 반응을 본 해출링은 신나서 더 먹으라며 내민다. 아기용에게 이것은 관계를 다질 아주 완벽한 기회다. 오물거리는 페르디키안을 보고 있으니 거만한 드래곤이라기보다 그저 평범한 애처럼 보였다. 그의 경험상 음식은 사람의 진면목을 끌어내는 힘이 있었다. 그는 세상엔 두 부류의 솔직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고 믿는다. 태생부터 거짓말을 숨쉬듯 하는 자들과 억지로 감추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자들. 두 번째 부류는 누군가 진심으로 다가가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눠준다면 가끔은 구원받을 수도 있다. 전생을 돌이켜보며 해출링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태어나는 자는 없다는 걸 잘 안다. 예전에 타인들이 자신을 도와주었듯 그 역시 페르디키안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자격이 있다고 결론 내린다. 그래서 이 노력이 헛수고로 끝날지언정 아기용은 우유병까지 쓱 밀어주며 이 작전에 제대로 한번 걸어보기로 한다. 우유병을 건넨 후 아기용은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주의 깊게 곱씹어본다. 첫째, 주변 분위기는 이미 한결 부드러워졌다. 둘째, 어떤 문제가 생겨도 크리스티나 선에서 충분히 정리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작은 새를 통제할 자신이 있었다. 그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그는 해칠링이 왜 이렇게 다정하게 구는지 여전히 어리둥절해하는 페르디키안과 계속해서 비스켓을 나눠 먹는다. 잠시 후 아기용은 페르디키안에게 비스켓을 부숴서 새에게도 나눠주라고 신호를 보낸다. 목표는 단순했다. 둘 사이의 앙금을 없애버리는 것. 처음에 페르디키안은 망설인다. 하지만 해출링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본 그는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만다. 그는 비스켓을 부숴서 아기 새에게 조금 나눠준다. 아기용이 놀랍게도 작은 새는 자존심 때문에 하마터면 발끈할 뻔한다. 하지만 해출링이 실망한 기색을 보이자 새의 태도가 순식간에 바뀐다. 이내 평생을 굶주린 것처럼 허겁지겁 먹어치우기 시작한다. 모두가 진정하자 크리스티나는 무척이나 흐뭇해하는 표정을 짓는다. 셋이 사이좋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한편 페르디키아는 자신이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품게 된다. 통통한 새를 품에 안아들자 그는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낀다. 크리스티나의 둥지엔 자신이 자라온 환경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따스하고 안락한 분위기가 맴돌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해출링들의 음식 취향을 칭찬한 뒤 아버지가 자신을 이곳에 보낸 이유를 밝힌다. 그의 임무는 아기용이 훗날 어둠의 장로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그는 다음 날에도 다시 방문해도 되는지 묻는다. 당연하게도 크리스티나는 아주 기뻐하며 허락한다. 페르디키아는 오늘의 방문이 주로 인사를 나누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한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작별 인사를 남기고 집으로 향한다. 그가 떠나자 크리스티나는 아기용에게 시선을 돌려 그 아이가 어땠는지 묻는다. 해칠링은 페르디키안의 양육 방식에 대해 불평을 들어놓을까 잠시 고민한다. 하지만 조금 더 공정하게 평가하기로 마음먹는다. 대신 그는 페르디키안이 예의 바르지만 거짓말에는 끔찍하게 소질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 정룡은 겁을 먹을 때마다 화를 내고 속으로는 좋아하면서도 겉으로는 끊임없이 싫은 척을 한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듣자 크리스티나는 즉시 상황을 이해한다. 그녀는 아마도 평생을 장로라는 역할에 짓눌려 온전한 자신으로 살아갈 자유조차 허락받지 못했기 때문일 거라 생각한다. 다음날 페르디키안이 놀라울 정도로 일찍 도착해 아기용을 완전히 당황하게 만든다. 해틀링은 이 녀석이 대체 언제 일어난 건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다. 일찍 온 것뿐만 아니라 단장까지 완벽하게 마친 상태라 꽤나 공을 들였음이 분명했다. 그를 유심히 지켜보던 아기용은 크리스티나의 말이 맞았다는 걸 깨닫는다. 페르디키아는 본성이 잔인하지도 않고 조그마한 새를 괴롭힐 만한 녀석도 아니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문제가 남아있다. 크리스티나의 말에 따르면 페르디키안과 아기 새는 비슷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새는 오직 해툴링의 말만 따르기 때문에 페르디키안의 본능이 자연스럽게 새를 경계하도록 만든 것이다. 이런 이유로 크리스티나는 아기용에게 페르디키안의 경계를 풀어달라고 부탁했었고 그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해철링은 페르디키안의 행동에 다른 이유들도 얽혀있을 거라 짐작한다.
이정용은 자신의 재능을 어느 정도 눈치챘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부모 중 한 명을 잃은 데다 수년 동안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오지 않았는가. 이 모든 걸 종합해보니 그의 반응이 문득 훨씬 더 납득이 간다. 그 결과 아기용은 뜻밖의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페르디키안과 경쟁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그에게 몇 가지 가르침을 줘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가 아직 이 모든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때 페르디키안이 주의를 끌더니 무언가 가져온 것을 내민다. 호주머니에 손을 넣은 그가 꺼낸 것은 변신 반지였다. 페르디키안의 말에 따르면 그 반지에 담긴 폴리모프 능력이 의사소통을 훨씬 수월하게 해줄 거라고 한다. 아기용은 그 반지가 얼마나 유용할지 금세 깨닫는다. 특히 앞으로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더욱 말이다. 페르디키안은 자신이 어릴 때 쓰던 반지이며 새로운 주인의 체형에 맞춰 자동으로 크기가 조절될 거라고 덧붙인다. 그 말에 아기용은 반지를 자신의 발에 끼워 넣는다. 거의 곧바로 강력한 마력의 기운이 그의 전신을 휘감는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드디어 평범하게 말할 수 있는 귀여운 흑발 소년으로 변신한다.